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이 순식간에 지갑 전쟁터로 변하는 순간 남자의 노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녀의 눈길은 당신의 얼굴이 아닌 통장 잔고에 고정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비, 병원비, 자식에게 줄 돈까지 요구가 쏟아집니다. 거절하면 울며 불며 죄책감을 심고 들어주면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연금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 카드빚에 시달리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달라붙는 여자는 당신을 배우자가 아닌 ATM으로 취급합니다. 남은 인생을 돈을 퍼주는 하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엄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여자는 생활비 국어를 일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결혼 후 매일 아침 들려오는 말은 생활비 좀 더 줘요였습니다. 부드러운 부탁에서 시작된 말은 어느새 날카로운 요구가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삶을 옥죄는 쇠사슬로 바뀝니다. 남자는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놓아야 하는 인출기로 전락합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김기현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가진 게 없었고 김 씨는 연금으로라도 함께 살면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녀의 입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비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쌀이 떨어졌다. 공과금 내야 한다. 친구들 모임에 갈 돈이 필요하다. 김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결국 그는 매달 연금을 통째로 내주고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뜯기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생활비 구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정호 씨는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생필품 때문이라 했지만 점점 요구는 커졌습니다. 명절 선물, 친척 경조사비, 심지어 자식에게 줄 용돈까지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당신 탓이에요. 결국 박 씨는 집을 팔아 생활비로 충당했지만 아내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도 멀어지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이성호 씨는 재혼 후 매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좀 더 줘요. 아내는 일할 의지도 없었고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지갑만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도 싸늘한 표정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다며 뒷담화를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존중받기는커녕 돈줄로만 취급당했습니다. 그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 재혼했는데 매일 돈 얘기만 들으며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생활비 구걸은 일상이 됩니다. 아침마다 시작되는 돈 얘기, 저녁마다 이어지는 불만, 밤마다 쏟아지는 원망은 남자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생활비라는 말은 애정 어린 대화가 아니라 차갑고 잔인한 요구로만 남습니다. 결국 남자는 지쳐 쓰러지고 건강은 망가지며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비 구걸이 일상이 되고 사랑은 사라지고 남은 건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따뜻한 동행일지 몰라도 현실은 매일 돈을 내놓아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남은 노후를 돈 퍼주는 하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여자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비 구걸의 무대일 뿐이고 남자의 인생은 결국 지갑만 털린 빈 껍데기로 끝나고 맙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년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에 흔들린 남자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줄 여자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자의 눈에 비친 남자는 연인이 아니라 생활비를 책임져 줄 수단일 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함께 하자던 그 미소는 시간이 지나면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고 사랑의 언어 대신 이번 달 생활비 언제 줄 거냐는 말만 남습니다. 결국 남자는 배우자가 아닌 은행 지점장이 되고 노년의 삶은 파괴됩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김종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난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연금 전액을 요구했고 자식들에게 보낼 돈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거절하면 눈물을 쏟으며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냐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마지못해 지갑을 열었고 그때부터 결혼은 사랑이 아닌 생계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한 건 사랑이었는데 내가 된 건 밥줄이었다고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부산 동네에 사는 박상현 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재혼 직후부터 내가 돈이 없으니 당신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자신의 빚까지 떠넘겼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껴 모은 공무원 연금으로 겨우 살았지만 아내의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여행 경비까지 남편 이름으로 결제하며 당신이 있잖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카드빚에 시달리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자식들마저 아버지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붙잡힌 결혼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이철민 씨는 더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일할 의지도 살림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지갑만 의지해 살았고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함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돈을 제대로 안 준다며 뒷담화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동네에서 인색한 노인으로 소문까지 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모욕까지 떠안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자가 노년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녀들에게 재혼은 연금과 집, 그리고 남자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끌어올 기회일 뿐입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들어간 결혼 생활이 사실은 지갑을 털리는 악몽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노후는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있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자의 인생을 갉아먹으러 옵니다. 노년의 재혼이 행복이 될 거라는 착각은 당신의 통장을 바닥내고 자존심을 짓밟으며 결국 홀로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사랑이 아닌 생계 수단이 되어버린 재혼은 남은 인생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덫일 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속았다고 욕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선택한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채는 건 바로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왜 저런 여자한테 휘말리냐며 노골적으로 욕을 퍼붓습니다. 자식의 눈에는 아버지가 사랑이 아닌 함정에 빠져 돈과 인생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노인으로만 보입니다. 결국 자식과의 관계까지 무너지고 남은 노후는 가족과 갈라져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김태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가 싫어 가난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란 자식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새 아내가 매달 연금을 통째로 가져가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요구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속으셨어요? 저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붙은 겁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고
자식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닌 속아 넘어간 노인으로만 남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영호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심지어 자기 빚까지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은 파탄 났습니다. 딸은 눈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기에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박 씨는 사랑을 얻기는커녕 가족을 잃고 외롭게 남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종혁 씨는 재혼 후 자식들에게 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내 아버지 돈이 부족하니 너희가 좀 보태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 씨에게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욕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씨는 자식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속아 넘어간 불쌍한 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욕을 먹는 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평생 쌓아온 부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난한 여자와의 재혼은 자식의 눈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로만 비칩니다. 아버지가 속았다는 인식은 가족을 갈라놓고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은 자식들에게는 어리석은 사기로 비칠 뿐입니다. 결국 아버지라는 이름은 욕을 먹고 존경은 무너지고 가족은 등을 돌립니다. 남은 인생 자식의 눈에 바보 같은 아버지로 기억되며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착각에 빠진 재혼은 결국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정이 됩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남자는 결국 지갑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엔 따뜻한 말과 다정한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자의 얼굴을 보는 눈빛은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남편이라는 사람보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통장 잔고, 카드 한도에만 꽂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자는 남편도 동반자도 아닌 돈을 대주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재호 씨는 아내와 사별 후 외로움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동행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도 안 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생활비, 병원비, 용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남자니까 당연히 벌어온 돈으로 나를 책임져야 해.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지갑이었음을.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참혹했습니다. 부산 영도에 사는 정명수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출을 늘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명품 화장품을 집어들었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갈 땐 체면을 세운다며 고가의 옷을 사달라 했습니다. 정 씨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깟 돈이 아깝냐. 결국 그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는커녕 돈줄로만 취급당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성환 씨는 재혼 후 더 큰 굴욕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집안 살림엔 관심 없고 오직 지출 관리에만 열중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그의 눈치를 보며 독촉했고 돈이 모자라면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대화의 주제는 늘 돈이었고 아내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남자의 노년은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존엄은 무너지고 지갑만 남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저 생활비를 대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남은 건 비참한 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결국 돈으로만 이어지고 남자는 지갑만 남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지 않고 당신의 통장을 움켜쥡니다. 노후의 마지막 길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 채 돈줄로만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돈에 매달린 재혼은 남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여자의 생활비 타령은 평생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시작합니다. 함께 살면 내가 더 알뜰하게 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요. 사랑을 나누려 했던 결혼은 결국 돈을 요구하는 전쟁터로 변하고 남자는 지쳐 쓰러집니다. 서울 소초에 사는 김영만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연금으로라도 함께 살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매일 생활비 타령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일할 수도 없고 생활비는 다 당신 몫이잖아요. 김 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달 연금을 몽땅 내주고도 모자라 카드비까지 짊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랑받는 게 아니라 뜯기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늦게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타령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산 진구에 사는 박정우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재혼한 아내는 늘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장보는 비용이었고 나중엔 자식 결혼 자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집까지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에서는 고마움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만 쏟아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와 원망뿐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재호 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밤마다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 씨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돌아오는 건 싸늘한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돈을 벌어 오냐, 당신이 다 내야지. 결국 이 씨는 남편이 아니라 돈줄이 되었고 집 안에서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 재혼했는데 매일 돈 얘기만 들으며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생활비 타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남은 건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연금은 순식간에 바닥나고 건강은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집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애정 어린 말이 아니라 돈 더 줘라는 차가운 요구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비 타령은 평생 이어지고 그 결혼은 남자의 삶을 갉아먹는 덫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따뜻한 동행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매일 돈을 요구받는 전쟁터입니다. 남은 노후를 돈 퍼주는 하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재혼은 결국 남자를 빈 지갑으로 만들고 사람으로서의 존엄마저 빼앗아 갑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6번째 이유는 여자의 생활비가 전부 남자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동행이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생활비, 병원비, 자식에게 보내는 돈까지 모두 당신의 어깨로 넘어옵니다. 남은 노후를 함께 나누자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국 당신은 지갑만 털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성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운 마음에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고
매달 생활비는 고스란히 성호 씨의 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여겼지만 점점 요구는 늘어났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까지 전부 성호 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여자 혼자 살 때는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당신이 있으니 당연히 생활비는 다 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돈줄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결국 그의 통장은 바닥났고 자식들까지 왜 그렇게 무모한 재혼을 했냐며 등을 돌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문규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인과 살며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내는 집안장을 모두 남편 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연금은 적으니 당신이 당연히 내야 한다는 말에 반박조차 못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빚까지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몰래 사치품을 구입하고 친구들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남편 명의 카드를 마구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 씨는 내가 사랑한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끝없는 지출이었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대구의 이연수 씨는 재혼 후 더 가혹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일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동네 친구와 수다를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면서 당신 아버지가 다 내줄 수 있는데 왜 내가 돈을 써야 하느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씨는 결국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졌고 병원비까지 늘어났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존심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남자의 노후는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평생 일에 모아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그 생명줄이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그녀의 생활비가 곧 남자의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한 울림일 뿐 결국 남는 건 지출과 빚 그리고 고통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남자라면 반드시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덫에 걸린 순간 당신의 인생은 통장과 함께 고갈될 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자를 붙잡는 여자에게 노후를 맡긴다면 기다리는 건 파괴된 삶뿐입니다. 사랑은 다시 해도 괜찮다는 말, 노년에만큼은 거짓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그 한 번의 선택이 자식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재산을 잃게 만들며 인생의 마지막 풍경마저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따뜻한 동반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은행 통장과 유산 문제로 당신의 적이 됩니다.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고 이해보다 요구가 많아지는 순간부터 재혼은 전쟁이 됩니다. 늙은 나이에 다시 만난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그 함정이 얼마나 잔인한 결말을 가져오는지 모른 채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결혼보다 간병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병수발이 먼저 오고 설렘보다 약통이 먼저 채워지는 게 노년의 재혼 현실입니다. 누가 나를 챙겨줄까 싶어 선택한 그 재혼이 정작 당신을 간병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함정이 됩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정호 씨는 72세에 재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68세 여성과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여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척추협착증, 퇴행성관절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호 씨의 하루는 지옥이 됐습니다. 새벽엔 찜질팩을 덮어주고 낮엔 병원으로 휠체어를 밀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니까 괜찮다며 버텼지만 6개월 뒤엔 지쳤습니다.
본인도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약을 먹으며 돌봤지만 상대는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외로워 죽었을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문제는 병보다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용품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정호 씨의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재혼은 아버지 선택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부치까지 돌아서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봉사였다. 그녀의 병이 심해져 입원하자 병실은 싸움터가 됐습니다. 환자는 투정 부리고 보호자는 지쳐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정호 씨는 눈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파혼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이 나이에 또 혼자 못 산다며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혼이 아닌 별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빚만 600만 원 남았습니다. 간병은 끝났지만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대전의 69세 최경자 씨는 70대 남성과 재혼했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2년째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침대 시트를 갈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효녀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곧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남편 돈 다 쓰고 저러는 거 아냐? 라는 뒷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은 냉소로 응답했습니다. 간병의 현실은 그렇게 잔혹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험입니다. 건강했던 두 사람이 함께 늙는 건 다르지만 이미 병을 가진 사람과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 약함은 곧 의심과 집착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나 버릴까봐 무서워. 당신 없으면 나 죽어. 이런 말이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의 족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간병이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약 챙기고 밤마다 간호하며 잠 한숨 못 자다 보면 미움이 쌓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대신 분노가 자리합니다. 그때부터는 싸움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 인생 달랐을 거야.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부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결국 남는 건 간병비와 원망뿐입니다. 결혼식의 축가는 사라지고 병실의 알람음만 남습니다. 사랑의 약속 대신 진료비 명세서가 쌓이고 사랑합니다. 대신 약 드셨어요? 가 대화의 전부가 됩니다. 사랑보다 간병이 먼저 오는 결혼, 낭만보다 현실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살. 그 끝은 대개 후회입니다. 그때 그냥 혼자 살걸? 이 말은 노년 재혼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간병인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쪽이 덜 불행한가를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혼자가 낫습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은 돈과 재산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잠깐이고 돈은 영원합니다. 재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싸움이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지만 싸움은 시끄럽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 만나더니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 오가고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다며 피부치끼리 등을 돌립니다.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계산이고 정보다 더 끈질긴 건 욕심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 박재성 씨는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뒤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만난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새 아내는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며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3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새 아내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당신 아파트는 누구 명의예요? 박 씨는 내 명의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찾아와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아들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서 새엄마가 전 남편, 상속분 문제로 소송까지 걸었던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그럴 리가 있겠냐며 아들을 몰아세웠지만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 아내는 집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당신 간병도 하고 밥도 다 해주는데 최소한 보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박 씨는 아내 이름으로 전셋집 보증금 3천만 원을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내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알아보니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70 넘어서도 바보짓을 했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어.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뿐이에요. 제발 또 누굴 들이지 마세요. 비슷한 일은 전국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김은자 씨는 재혼 후 자식들과 인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찾아와 우리 아버지 돈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고 결국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갔습니다. 결혼식 때는 어머니 축하드려요 라며 웃던 자식들이 유언장 앞에 선 적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변했어요. 그 말에 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일이라지만 노년의 재혼은 서류의 싸움입니다. 공동명의, 상속, 증여, 연금 분할. 이 모든 단어가 부부의 언어가 아니라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돈은 피보다 진하고 유산은 정보다 강합니다. 재혼한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고 형제 자매와도 틀어집니다. 그 사람이 내 돈 노리는 거야 라는 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심지어 재혼 상대가 죽은 뒤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전처 자식, 연금 분할을 요구하는 배우자, 재산을 지키려는 본가 가족. 결국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서류 뭉치와 원망뿐입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함께 새겨지지만 마음속엔 미움만 남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결혼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후회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연극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기댈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은 돈과 재산이 사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깊어지지만 돈은 나눌수록 미움이 생깁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재산 분쟁은 평생 갑니다. 눈을 감는 날까지 싸움이 이어지는 비극을 막고 싶다면 외로움을 이기세요. 사랑보다 무서운 건 돈을 둘러싼 인간의 진짜 얼굴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서로의 습관이 이미 굳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다투어도 금세 풀립니다.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 이미 평생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로 맞추겠다는 건 환상입니다. 밥 먹는 습관부터 TV 채널, 수면 시간, 화장실 사용하는 순서까지 사소한 것이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서로의 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며 하루가 싸움으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2세 이명호 씨는 3년 전 68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워서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잡고 시장을 걷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이웃들은 늦은 봄이 왔다며 축하했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새 아내는 하루 3번 집안을 닦아야 직성이 풀렸고 이 씨는 먼지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청소를 해야 돼? 한마디 던진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왔어? 싸움은 폭발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는 줄고 대신 문 닫는 소리만 커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냥 혼자 사시지 왜 그랬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씨는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별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버님이 새 장모님이랑 산다더니 이제 와서요? 라며 차갑게 굴었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재혼했지만 결과는 더 깊은 고립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부산의 김정자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69세에 재혼한 그녀는 남편의 생활 습관 때문에 지옥을 봤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었고 김 씨는 아침 9시까지 자야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좀 줄여줘요. 내 집에서 내가 듣겠다는데 왜 그래? 결국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의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새아버지 때문에 집에 오기도 싫어요. 냄새나고 분위기 험악해요. 김 씨는 참고 살려 했지만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들어? 그날 밤 식탁이 뒤집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재혼 2년 만에 김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을 땐 맞춰가지만 늙으면 자기 방식이 곧 신앙이 돼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다시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인생의 습관이 부딪히는 충돌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은 밥을 짜게 먹고 한 사람은 싱겁게 먹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외출해야 하고 한 사람은 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처음엔 서로 다름을 이해하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당신은 나와 다르냐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싸움의 시작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싸움이 가족 전체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부모 편을 들며 대립합니다. 우리 엄마가 상처받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족 모임은 법정처럼 싸늘해지고 결국 생일, 제사, 명절도 따로 챙깁니다. 부모의 재혼이 가족의 균열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외로움보다 낫지 않나요? 하지만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내와 품위가 한 사람의 습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서로의 습관이 이미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을 부수려다 서로를 다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타협은 사랑이지만 노년의 타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끝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낫겠다. 이 한마디가 노년의 진실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들과 평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이해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노년에 하는 재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폭탄입니다. 자식은 배신감을 느끼고 형제는 갈라지고 결국 남는 건 부모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가족의 단절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피부치의 증오로 끝나는 현실, 그건 결혼이 아니라 파국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5세 김기훈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66세 여성과의 만남이었죠. 처음엔 자식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힘드시죠? 좋은 분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재혼은 반년 만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새 아내가 이 집 너무 낡았네요. 제 이름으로 새 집 전세라도 얻어요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집을 넘겨주실 생각은 아니죠? 김 씨는 그냥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가족의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방문을 끊었고 손주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은 새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우리 엄마 자리에 당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새어머니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집 자리 뺏은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원했어. 그날 밤 김 씨는 경찰서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봐야 하나? 하지만 진짜 파국은 그 후였습니다. 김 씨가 재혼 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새아내 혼자였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면 애들이 돌아올까? 김 씨가 중얼대자 새아내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보다 자존심이 먼저예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부산의 70세 정인숙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만에 재혼했지만 그 선택은 딸과의 관계를 영영 끊어놓았습니다. 딸은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몇 달 후 딸이 손주 돌잔치 사진을 올렸지만 거기엔 정 씨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댓글 하나 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내가 외인이 돼야 하지? 정 씨는 그날 이후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감정 지형을 바꾸는 폭발력 있는 사건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면 자식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 엄마는 우리를 두고 낯선 사람을 택했다. 이 감정은 한 번 생기면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부모는 이해받지 못하고 자식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다고 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둘 다 상처만 남깁니다. 명절에는 연락이 끊기고 장례식엔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살았던 사람, 우리 엄마는 새 남편이 있었던 사람. 그 말이 자식 입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자식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려던 선택이 결국 피부치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 어떤 사랑도 자식의 마음을 잃는 대가로는 너무 비쌉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마음은 다시 붙들 수 없습니다. 자식의 원망은 세월이 지날수록 굳어지고 결국 부모의 이름은 배신자로 남습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과거 빚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결혼이 알고 보면 빚의 올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함께 찍은 사진 속 미소는 곧 사라지고 대신 톡촉장과 카드 고지서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내 돈을 잠식하는 채권자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노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3세 이선규 씨는 아내를 잃은 뒤 4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함께 영화 보고 손잡고 걷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새 아내는 다정했고 집안일도 꼼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넉 달쯤 지나 그녀의 휴대폰에 채권 회수팀이라는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신용보증기금 압류 예고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빚은 4,800만 원. 이름은 새 아내였습니다. 예전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는데 그때 내가 연대 보증을 서줬었어. 이제 와서 그걸 갚으라네? 그녀는 미안하다고 울었지만 채권자는 냉정했습니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재산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노년은 지옥이 됐습니다. 통장은 압류됐고 연금 계좌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집 명의가 본인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조차 법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건 사람이 아니라 빚이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격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왜 그런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이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가 오면 떠들썩하던 집이 이제는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습니다.
새 아내는 나도 피해자야 라며 방에 틀어박혔고 아들은 그 여자랑 손절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봐요 라며 떠났습니다. 사랑은 무너졌고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충청도의 70세 박미선 씨도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남자를 만나 2년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 한 달 만에 남편에게서 채무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갚아야 할 돈이 3천만 원입니다. 안 갚으면 소송합니다. 박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건 옛날 일이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차는 이미 압류 중이었고 카드 빚까지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 살 거리라며 오열했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끊겼습니다. 딸은 엄마가 그 남자 빚 대신 갚는 거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잖아요. 왜 그걸 스스로 당해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과도 갈라섰지만 신용불량자 낙인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신용의 결합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보다 돈이 솔직해집니다. 상대의 미소 뒤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숨어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뒤에는 채권자들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결혼으로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고 자식의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빚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까지 이어집니다.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선택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신용과 자존심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지만 결혼은 서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채무 독촉은 견딜 수 없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당신의 이름 옆에 채무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길 바랍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 아직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수 있어. 그래도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이 대화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의 편견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모두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만의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징표는 그 포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70세 넘어 혼자 밥 먹어도 외롭지 않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젓가락을 들 때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단단한 평화입니다. 밥상 앞에서 울지 않고 조용히 반찬을 집어 먹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장정임 씨는 매일 저녁 혼자 밥을 차립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냄비, 멸치볶음 조금. 밥상은 소박하지만 늘 단정합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만 봐도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밥 한 숟갈이 목에 걸려 삼키지도 못하고 찬 밥을 버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냐? 그렇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정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남편의 밥그릇을 치우고 식탁의 의자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밥 먹는 거 슬픈 일이 아니야. 그냥 내 삶의 방식이야. 그날 이후 그녀의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밥을 먹었고
가끔은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밥 한 끼가 고독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자식에게 기대 살던 사람들의 노년은 달랐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이남숙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매일 화를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며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님, 반찬은 알아서 덜어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인데 그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웃고 떠들던 시절은 기억 속의 그림이 되었고 지금은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남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겠다. 그리고 원룸 하나를 얻어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을 게 없고 찬밥에 김만 싸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의 밥상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녀도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누가 차려주는 밥보다 내 손으로 지은 밥이 더 따뜻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밥을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식탁 위에 침묵만 채워질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70세를 넘긴 지금 밥 한 끼를 스스로 준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력이 아니라 인생의 품격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힘은 세상을 이겨낸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뒤에도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장정임 씨는 요즘 밥을 먹으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밥그릇 위로 햇살이 비치면 남편이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잘 살고 있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외롭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독을 친구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70세 넘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진짜 자유는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삶에서 옵니다. 남들이 보기엔 쓸쓸해 보여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약을 챙기며 통장 잔고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싸움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의 김정순 씨는 72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오롯이 혼자가 되었지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고달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고 시장에서 반값 세일할 때만 장을 봤습니다. 아들은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라며 여러 번 권했지만 김정순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밥상 위 숟가락 개수 세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심은 굶주림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며느리와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은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면 눈치 좀 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순 씨는 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똑같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그날 이후 김정순 씨는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 밥을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식의 집은 쉼터가 아니라 타인의 집이구나.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댈 곳이 없다며 눈물 찢지만 진짜 문제는 기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힘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버팀의 연속이 아니라 독립의 완성입니다. 내 병원비를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끼니를 내 손으로 해결하며 내 노후를 내 방식대로 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입니다. 한편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종종 비극으로 끝납니다.
엄마, 이번 달엔 조금 힘들어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는 사이 부모의 통장은 바닥나고 마음엔 서운함이 쌓입니다. 결국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가족은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됩니다. 반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년은 외로워도 단단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밥값이 스스로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삶의 자존심이자 자유의 증거입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김정순 씨는 요즘 오전마다 동네 공원에 나가 걷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텀블러, 책 한 권, 그리고 현금 2만 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가 편안하다는 그녀의 말은 고독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인생 후반의 진짜 성공은 혼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70세 넘어 돈 계산이 아직 정확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지폐 한 장, 동전 하나의 가치를 여전히 손끝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 감각이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정신의 증거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먼저 흐려지는 건 눈이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돈을 세고 카드 결제 금액을 확인하며 거스름돈이 맞는지 꼼꼼히 살필 수 있다면 그건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김영순 씨는 시장의 계산대 앞에서 언제나 꼼꼼합니다. 이거 7,800원이죠? 1,000원짜리 7장에 동전 3개요. 계산이 끝나면 꼭 영수증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넣으며 숫자를 다시 중얼거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계산이야. 그냥 카드 긁으면 되지라며 웃지만 김영순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걸 놓치면 내 인생도 같이 흐려지는 거야. 그녀가 이렇게까지 숫자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처음으로 혼자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들이 급한 일 좀 해결하느라며 200만 원을 인출해 간 것이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까지 이렇게 믿을 수 없구나.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하루라도 계산기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돈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 예산표를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가며 연금이 들어오면 식비, 관리비, 병원비를 칸칸이 나눕니다. 남들은 나이 들어 뭐하러 그렇게 꼼꼼하게 사냐고 하지만 김영순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삶이 내게 아니야. 지금 그녀는 매달 남는 돈으로 적금을 붓습니다. 70대 여성이 매달 5만 원씩 적금에 넣는다는 건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80세 박인자 씨는 돈 계산을 잃으면서 삶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젊을 땐 장사도 하고 부지런했지만 노년에 들어 계산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자 주변이 하나둘 그녀의 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니던 친구가 내가 대신 이체해 줄게라며 비밀번호를 물었고 며칠 뒤 통장에서 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인자 씨는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숫자를 잃으니 인생도 헷갈리더라.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숫자에 약해지는 순간 세상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자식, 친척, 심지어 친구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대신이라는 말이 결국 내 인생의 통제권을 빼앗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넘어 아직도 돈 계산이 정확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가 맑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를 읽는 눈은 삶을 읽는 눈이고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순 씨는 오늘도 장을 보고 돌아와 영수증을 모아 앉습니다. 한 줄 한 줄 가격을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번 달도 잘 지냈다. 그 목소리엔 피로가 아니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태도는 인생을 드러냅니다. 계산이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지키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70세 넘어 아직도 숫자를 놓지 않는 당신,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돈 계산이 정확하다는 건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온 인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70세 넘어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상의 가장 잔인한 고문은 남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되풀이하는 그때, 그 말, 그 선택, 그 후회입니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장면 하나,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한숨이 평생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기억 앞에서도 그래, 그게 내 몫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3세 윤정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공장을 같이 운영하던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가게도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남편은 술로 도망쳤고 윤정혜 씨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그녀는 찢어진 통장 하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서류에 도장 찍었을까? 그 후 10년 동안 그녀의 인생은 후회라는 단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과거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만 제대로 판단했어도 남편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함께 김밥을 팔던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그때 도장 찍은 사람은 순정이 있었잖아. 사랑해서 한 거잖아.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다. 나는 그때 사랑했었다. 진심이었잖아. 그날 이후 윤정혜 씨는 후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밥을 말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70이 넘은 지금 그녀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말합니다. 나는 잘 살아왔어. 후회하지 않아. 그 고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반면 서울 강동구의 78세 이은호 씨는 평생 후회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이후 자식 둘을 홀로 키웠지만 아들이 결혼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본 채 칠순을 넘긴 지금도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참고 살 걸, 이혼만 안 했더라면 그렇게 되뇌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도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동안 현재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후회를 발밑에 돌로 삼고 어떤 이는 그 돌에 스스로 발이 묶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지난 일을 원망한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결정도 나였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윤정혜 씨는 요즘 시장에서 손님에게 김밥을 건네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난 인생이에요.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합니다. 후회를 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입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그저 무심한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용서가 없으면 사람은 나이 들어도 평생 40대의 후회 속에 머뭅니다. 70세 넘어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상처를 예술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이 지금의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로 배우고 상처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과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시절에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미소 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5번째, 70세 넘어 거짓말할 일이 없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나이에 더는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속일 것도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거짓을 다 씻어낸 사람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체면을 지키려 거짓말을 하고 중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직 진실만이 남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꾸며대던 말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5세 김성래 씨는 젊은 시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덕에 주변에서는 잘 사는 집으로 통했지만 실상은 늘 허덕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버거워 밤마다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이웃에게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외국에서 회의 중이에요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쌓은 체면은 하루하루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거짓말은 늘 새로운 거짓을 불렀고 거짓 속의 인생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김성래 씨는 여전히 괜찮아요. 우리는 여유 있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 남은 건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제 나는 숨길 게 없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 서초구의 79세 장미옥 씨는 여전히 거짓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젊을 땐 남편 사업이 잘 됐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지금도 여유 있게 살아요라며 웃었지만 집에서는 카드값 독촉장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고 친구 모임에서는 가짜 반지를 끼며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짓으로 포장된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편엔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불 꺼진 거실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는 나이는 언제 올까? 노년의 자유는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꾸밈 없는 말, 가식 없는 표정, 눈치 보지 않는 행동.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인생,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김성래 씨는 요즘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손님들에게 이거 오늘 반값이에요. 맛있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없어도 그녀는 거짓 없이 웃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했는데 지금은 있는 대로 살아서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압축합니다. 거짓은 늘 불안을 낳고 진실은 결국 평화를 줍니다. 젊을 땐 거짓으로 버티지만 나이 들어서는 진실로만 버틸 수 있습니다. 70세 넘어 더 이상 거짓말할 일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인생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 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